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수글룹이다. 오늘 다산북수에서 출판한 론 무어의 레버리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기본 법칙은 깨졌다. 먼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은 실명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법은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가정적이고 순종적이고 조용한 정규직 회사원이다. 겉으로 보기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냥 지나치게 될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1억 8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그런데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살펴보니 그가 근무 시간에 이베이나 페이스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법의 회사는 조사관을 고용하여 법의 불규칙한 근무 태도와 온라인 사용 기록을 조사했고 그 결과 그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아웃소싱 업체에 1년 동안 3,750만 원을 지불했다. 결과적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회사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알고 보니 그는 다른 회사와도 계약을 맺고 아웃소싱 업체에 업무를 의뢰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처리한 업무의 수준은 평균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간결하고 탁월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해고되었다. 만일 5년 전에 내 회사에 법 같은 직원이 있었다면 나 역시 그를 해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다면 오히려 그를 승진시키고 그가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를 처리한 방식을 배워서 다른 분야에 적용했을 것이다. 법의 사례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관습적인 고용 형태와 업무 방식이 줄어들고 혁신적인 대안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이 만약 16년 동안 공부하는 교육 시스템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직업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바닥인 저임금의 일자리를 구한 다음 40년 동안 천천히 고통스럽게 일하는 삶을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고 추가 근무를 하고 돈을 저축하면서 행복과 자유를 모두 나중으로 미루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할 일은 너무 많고 여유 시간은 너무 적다고 불평하면서 강제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우선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시간을 가장 크고 지속적인 부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고 당신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지만 성취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시간 낭비를 근절하는 시스템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위임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정신없이 바쁜 순간에도 당신의 머릿속의 목표와 비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상기시킴으로써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철학이다.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행복과 성취를 절대 나중으로 연기하지 않고 지금을 즐기도록 돕는다.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희생의 규칙을 깨뜨리고 관습과 일을 수행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중복과 시간 낭비를 배제하며 높은 수준의 성공과 성취로 향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름길이다. 레버리지는 30년, 40년 후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한 번의 긴 은퇴 생활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짧은 은퇴 생활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레버리지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해 공허감과 불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공과 발전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탐구하는 심리학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를 자연스럽게 조율하고 당신의 깊은 내면이 원하는 변화를 창출할 명료함을 제공할 것이다.
당신이 매 순간 최고의 가치를 누리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과 통제력, 유연성을 갖추고 직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시간과 돈은 반비례한다.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시간과 돈은 반비례한다. 통계청의 임금 통계를 살펴보자. 영국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종은 중개업으로 1년에 약 2억 원을 번다. 중개인들은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간접 비용이 적게 들고 리스크가 낮으며 노동 대비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일이 잘못되는 경우에도 타격을 입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고객이다. 중개인은 두 번째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직종보다 24%나 더 많은 돈을 번다. 중개인 다음으로 소득이 많은 직종은 평균 1억 6천만 원을 버는 CEO와 고위 임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전략적 사고와 리더십, 비전을 요구받고 회의와 출장이 잦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세다. 소득순위 끝자락에 있는 직종은 경호원, 보육사, 교통정리원이다. 이런 직업은 아이들이나 취약한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봐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받는다. 겨울에도 야외에서 일해야 하고 크리스마스에도 일해야 하며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제로 레버리지 직종으로 시간을 돈으로 바꿔야 하는 고된 육체 노동이다. 이제 새 직종의 평균 임금은 최상위 소득계층보다 무려 22배가량 낮다. 소득뿐 아니라 노동을 위임할 수 있는 능력도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부유층의 44%는 빈곤층보다 주당 11시간 적게 일한다고 한다. 전일제로 일하는 부유층의 86%는 주당 20시간을 일하고 빈곤층의 57%는 주당 50시간을 일하며 부유층의 65%는 3개에서 5개의 생산수단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은행은 대출자가 필요하고 대출자는 대출 기관이 필요하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 필요한 존재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나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 낭비된 시간, 소비된 시간, 투자된 시간. 쓸데없는 일에 까먹는 시간은 모두 낭비된 시간이다. 당신은 한 번쯤 그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한다. 문제는 우리 모두 낭비에 중독되기 쉽다는 것이다.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모시키는 일들을 피하라.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이나 MSG를 빼버리는 것처럼 낭비를 철저히 배제하라. 소비된 시간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간이다. 시급으로 일하는 것, 기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것이 소비된 시간이다. 당신은 잃어버린 그 시간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 소비된 시간으로는 지속적인 가치나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해버린다. 시간 대비 낮은 급여를 받는 것도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지만 급여가 높아도 타인에 의해 부과되고 당신에게 별 가치가 없는 일에 시간을 소비했다면 의미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투자된 시간은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익을 올리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익을 창출한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며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신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새로운 지식은 남은 삶을 레버리지할 수 있게 만든다. 즉시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소득을 발생시키며 미래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투자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다. 아웃소싱, 네트워킹, 트레이닝, 시스템, 멘토 모두 투자된 시간이다. 3가지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 적게 소비하고 더 많이 투자하라. 지속적인 소득은 투자된 시간에서 발생한다. 배당금은 투자된 시간에서 발생하고 급여는 소비된 시간에서 발생한다. 시간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있다면 당장은 소득이 없어도 견뎌라. 곧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할 테니까. 항상 당신의 시간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라. 엄격하게 시간을 투자하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일하는가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비전을 위해 얼마나 많이 일하는가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 미래를 구축하는 일,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을 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라. 좋아하지 않는 일 중 대부분은 당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가치가 아니다. 사랑하고 원하고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위임하거나 레버리지 해야 한다. 싫어하는 일은 아웃소싱하거나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것은 남에게 당신의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업무 수행하는 사람은 아마도 당신보다 그 일을 더 좋아하고 더 잘할 것이다. 일감을 기여하고 자유를 얻어라. 시간 기회비용. 시간 기회비용은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나 소비된 시간의 비용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 기회비용을 인지하지 못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이익과 손실만 보고 자신이 하고 있지 않은 일, 대신할 수 있는 일의 이익과 손실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은 간단히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은행에 현금을 예치할 때 이자율이 1%이고 부동산 투자로 얻는 이율이 5%라면 은행에 돈을 예치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4%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1%의 이자를 얻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면 5%의 이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약간의 리스크를 견디지 못하고 기회비용을 소비해버리는 사람이 많다. 많은 사람이 시간은 돈보다 측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에도 기회비용의 개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말했듯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하고 있지 않은 일이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기회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당신에게 돈을 벌어다 줄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고 있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스스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라. 당신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 일이 투자된 시간 대비 최고의 보상을 주는가? 라고 물어보라. 이 간단한 질문으로 당신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올바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최대의 레버리지를 얻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모든 방면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기계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당신의 시간은 얼마인가? 당신이 시간을 올바르게 레버리지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일이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주는 일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시간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측정해야 한다. 먼저 당신의 소득 창출 가치를 계산하라. 소득 창출 가치는 근로시간당 생산량을 의미한다. 시간당 생산량을 정확하게 알면 어떤 일을 직접 하고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소득 창출 가치를 계산하려면 먼저 당신이 매주 일하는 시간의 총량을 더하라. 돈을 버는 데 들어가는 전체 시간이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55시간 일한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당신이 그 시간 동안에 돈을 얼마나 버는지 계산해보라. 아니면 대략 추정해보라. 여기에는 급여, 배당금, 이자 등의 모든 수익이 포함된다. 모든 수익을 포함시키되 선물이나 대출은 제외한 금액을 더하라. 만약 일주일에 약 80만 원을 번다고 치자.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월 소득을 4.3으로 나누어 주당 소득을 계산하라. 그 다음에 소득 총액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눠라. 그러면 당신의 시간당 소득이 발생된다. 즉 소득 창출 가치는 80만 원 나누기 55시간은 시간당 약 14,500원. 이제 당신은 14,500원을 초과하여 벌 수 있는 일은 직접 해야 한다. 그 일이 당신의 레버리지 목록에서 할 일에 포함된다. 이 일은 당신이 직접 한다고 해도 소득 창출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 반대로 14,500원 미만의 금액을 지불하고 위임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위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소득 창출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사람들이 초과 근무를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부자들은 낮은 가치의 일들을 레버리지하고 자신의 소득 창출 가치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한다. 당신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수익 모델을 믿고 훈련해야 한다.
소득 창출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직접 하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소득 창출 가치보다 낮은 수익을 가져오는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일을 모두 레버리지하는 것이다. 아웃소싱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직접 거래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위탁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가난해질 것이고 당신이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잃게 될 것이다. 레버리지 시스템을 믿어라. 적어도 지금보다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에너지 사이클. 당신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와 생산성의 사이클을 관찰해보라. 당신이 가장 생산적인 시간은 언제인가? 언제 몰입하고 열중하는가? 언제 식곤증이 몰려들고 얼마나 지속되는가? 언제 혼자 있고 싶어지는가? 언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가? 언제 일을 하고 싶고 언제 놀고 싶은가? 나는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 사이클을 조사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일어난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낮잠을 자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점심에 햇볕을 쐬야 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8시간의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5시간만 자도 된다고 한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 당연히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클로 생활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생산성 사이클과 생활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2주 동안 하루 에너지와 생산성 일지를 기록해보라. 어떤 일을 했는지, 언제 일하고 언제 놀았는지,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시간 단위로 간단히 기록하라. 언제 집중이 잘 되지 않았는지, 언제 일하기 힘들었는지, 언제 생산적이지 않았는지 등의 질문으로 하루 에너지 사이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스케줄을 하루 에너지 사이클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최소의 시간 낭비로 최대의 결과를 만드는 생활 패턴을 얻을 수 있다. 핵심 결과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일정은 혼자 있을 수 있고 능률이 높은 시간, 몰입도가 높은 시간에 배정하라. 행정적인 업무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 긴급하지 않은 업무는 피곤이 몰려오는 시간에 배정하라. 1년 중에 계절성 정서장애가 심한 시기에 휴가를 잡아라. 배가 고플 때만 식사를 하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12시부터 1시 사이에 점심을 먹을 필요는 없다. 이제 당신은 에너지 사이클에 가장 잘 맞는 스케줄에 따라 시간을 분배함으로써 당신에게 최적화된 삶을 살 수 있다. 더 이상 책임감이나 자격지심을 갖지 마라. 업무와 에너지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나쁘다는 생각은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레버리지의 세계에서는 중요도가 낮은 업무를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 심지어 미룰수록 더 좋다. 그런 일일수록 더 게으르고 의욕 없고 따분해하고 무관심해도 된다. 이러한 후순위 업무만 열심히 하면서 자신은 무엇 하나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한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라. 그건 단지 놀고 먹지 않는 정도의 활동일 뿐 실상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아는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당신을 속이려고 될 것이다.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는 늘어진다고 한다.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모든 업무가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업무도 동등하지 않다. 어떤 업무는 다른 업무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어떤 업무는 다른 업무보다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선순위를 높게 둔다면 그 업무가 당신의 모든 시간을 소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절하고 중요하고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업무를 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러므로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를 우선으로 하고 낮은 가치의 업무는 다음 순서로 미뤄야 한다. 가치가 낮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수익을 배제하는 업무는 후순위로 미뤄라. TV 드라마, 식도락, 언쟁, 가십 등 후순위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셀 수 없이 많다. 비전과 가치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피드백을 수용할 때 당신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레버리지 할 수 있다.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구별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을 알려주겠다. 궤도를 점검하라.
압도감과 혼란, 좌절감과 동기부족을 느끼고 바쁘기만 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핵심 결과 영역, 소득 창출 업무, 핵심 성과 지표를 점검하라.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당신의 비전과 가치여야 한다. 해당 업무가 가치 목록의 상위권에 있고 비전에 다가가게 하고 목표를 실현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라.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포기하라. 그 다음 당신이 올바른 코스에 들어가 있는지를 점검하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를 지연시키는 모든 상황을 제거하라. 목표라는 마약. 잠자리에 들기 전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소리내어 읽어라. 이것은 실제로 뇌와 무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무의식은 당신이 잠들었을 때나 일에 몰입할 때도 끊임없이 목표를 되새기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뇌에 명령한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기회를 포착하게 한다. 마치 자동차에 관심을 갖거나 자동차를 구입한 후부터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 종류의 자동차가 눈에 띄는 것과 같은 원리다. 더불어 기억력은 잠자리 들기 전과 깨어난 직후에 평소보다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간단한 작업은 뇌의 망상 활성계를 활성화한다. 당신이 중요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즉시 이미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보상과 징벌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목표를 성취하면 뇌는 도파민을 방출한다. 이러한 화학 반응이 만드는 감정적 효과는 집중력과 목표의식을 고양시킨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할수록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다. 반대로 망상 활성계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뇌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없다. 목표에 집중하지 않으면 뇌가 부정적인 뉴스나 정보, 조잡한 드라마 따위에 현혹되어 목표 실행을 방해한다. 그렇게 되면 도파민이 공급되지 않아서 공허함, 슬픔, 무기력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당신의 몸은 컴퓨터처럼 생각을 프로그래밍하기도 하고 마약 같은 중독성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모든 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와 나가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은가?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의 법칙을 전복하는 사례가 하나 있다. 휴가 하루 전날에 일주일치의 업무를 처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놀랍지 않은가?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어진 시간이 소진될 때까지 늘어지지 않고 오히려 짧은 시간에 모든 일을 해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일 휴가가 시작되기 전날처럼 산다면 엄청나게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높은 가치의 업무가 당신의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에 연결되도록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정해야 한다. 당신의 비전에 더 가까운 일이 가치 목록의 맨 위에 올라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한다. 간단하다. 업무 진행 상황을 당신의 비전에 맞춰 점검하라. 더불어 하루에 2번 잠자리에 들기 전과 깨어나자마자 목표를 상기하고 매일을 휴가 전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 혹시 이 책을 읽으면서 백만장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던 과거에도 자신의 시간을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소득 창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일들은 레버리지하는 습관을 가졌던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삶을 낭비하는 일들 하나씩 자신의 삶에서 제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이한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즐기고 이루고 누비세요.